다지아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중국어 제1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국의 대표적인 명절과 기념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절을 시간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은 음력 1월 1일 춘지예입니다. 우리나라 설날인데요. 올해 춘지의 법정 휴일은 7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날이 되면 아침이 일찍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옷 어른들께 세배를 하고 가족끼리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요. 중국에서는 설날 당일보다는 그 전날, 섣달 금음날 저녁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이라 하더라도 섣달 금음날 그 저녁은 전부 집에 와서 둘러앉아갖고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될 때까지는 잠을 자지 않아야 되는데 이때는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지나온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든지 하고 있다가 밤 12시가 땡 하고 되면 밖으로 나가서 이제 폭죽을 터뜨립니다. 자, 폭죽을 터뜨리는 이유는 나쁜 기운은 몰아내고 새해를 축복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설날이 되면 떡국을 즐겨 끓여 먹습니다. 중국에서는 찌아오즈 만두를 먹게 되는데 우리나라 송편처럼 동그란 모양으로 빚어가지고 쪄먹지 않고 팔팔팔팔 끓는 물에다가 넣어서 이제 삶아서 먹습니다. 이게 동그랗게 빚는 이유는 가족이 모두 동그랗게 둘러앉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물에다 삶아 먹는 이유는 모든 일이 막힘없이 만상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섣달 금음날이 되면 대문에다가 빨간 종이에다가 대구가 되는 좋은 글귀를 적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붙여놓습니다. 위에다 이렇게 하나 붙이고 양쪽으로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등을 켜놓고 그 다음에 밤에 폭죽을 터뜨리고 이러한 행사를 하는 데에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중국의 조상들이 사나운 맹수로부터 위협을 당했는데 그 맹수의 이름은 니엔입니다. 해년자를 씁니다. 네, 평소에 이 니엔은 깊은 산속에 있다가 겨울철이 돼서 이제 먹이가 없어지면 민가로 내려와서 가축이나 사람을 잡아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겨울철만 되면 이 니엔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이 니엔이 무서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빨간색을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불빛을 무서워하고 시끄러운 굉음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이 되면 사람들이 대문에다가 붉은 복숭아나무 널판지를 이렇게 딱 붙여놓고 불을 피워놓고 잠을 자지 않고 둥둥둥둥 시끄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어느 날 니엔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민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붉은 널판지가 붙어있고 불이 피워져 있고 둥둥둥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숲속으로 도망을 쳐서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지금까지도 섣달 금음날이 되면 빨간 글씨에 이제 글귀를 써서 뚜엘리엔 대련을 붙여놓고 등도 밝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폭죽을 터뜨리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날 당일에는 어른들을 찾아뵙고 이제 세배를 드리고 그러면 또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세뱃돈을 주곤 하는데 이 세뱃돈이 이름이 야수이첸입니다. 또 여기에는 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요괴가 있었는데 이름이 쇠입니다. 그런데 섣달 금음날 밤이 되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곤히 자고 있는 아이만 이마를 이렇게 만졌다고 합니다. 자, 이 쇠이가 머리를 만진 아이는 곧 열이 펄펄 끓고 이제 헛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이제 아이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녁밥을 먹은 다음에 12시까지는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렵게 아이를 얻은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쇠이로부터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섣달 금음날 밤에 빨간 종이에다가 동전 8개를 싸가지고 아이가 자고 있는 머리맡에다 두었다고 합니다. 쇠이가 와가지고 아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으려고 하는 순간 그 동전에서 금빛이 번쩍이어서 쇠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섣달 금온날이 되면 집집마다 빨간 종이에다가 이렇게 동전을 싸가지고 아이 머리맡에 두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아이들에게 주는 세뱃돈을 갖다가 야수이친, 원래는 그 쇠 요기를 몰아내는 돈 그랬는데 지금은 그 발음이 같은 해세자 쇠로 바꿔가지고 야수이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그 음력 1월 15일 우리나라의 그 정월 대보름입니다. 위엔시아오지에가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오곡밥에다가 각종 나물을 해먹고 그다음 부럼을 먹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제 위엔시아오를 먹는데 속에다가 뭐 깨라든가 설탕 또는 팥 이런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찹쌀로 동그랗게 빚어가지고 쪄서 먹습니다. 위엔시아오지에 때 그 중국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등을 달아놓고 등을 감상을 하고 폭죽을 터뜨려 가지고 그 축제 분위기를 돋웁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위엔시아오지에 때 중국의 그 친구네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부럼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다양해서 매우 인상적이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칭밍지에가 있습니다. 칭맹지에는 양력으로 4월 5일 정도가 되는데 식목일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청명과 그 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명과 한식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뭐 청명에 주거나 한식에 주거나 이런 말도 있는데 칭맹지에 때는 그 중국 사람들은 그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이렇게 정리도 하고 또 조상께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명절 문화와 우리의 명절 문화에서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설날도 그렇고 추석날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뭐 성묘를 하고 이런 일들인데, 중국에서는 칭밍지에 때만 그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정리를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설날이나 추석날이나 이런 날은 그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추석을 보낸 적이 있는데 중국인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해가지고 밥을 일찍 먹고 이곳저곳을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잔 상을 차려서 차례를 지내고 또 막 설거지하고 바쁠 시간인데 중국의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일찍 밥을 먹고 가족들이 전부 나와서 경치 좋은 곳 구경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아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뚜아노지에가 있습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단오가 명절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법정 휴일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오가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지내기가 십상인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뚜아노제에는 초나라 때의 충신 구런을 기리는 그런 날인데요. 즐겨 먹는 음식은 쫑즈이고 또 이때 하는 행사가 그 용선 경기입니다. 자, 쫑즈는 찹쌀에다가 돼지고기라든가 대추, 콩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대나무 잎이나 갈대잎으로 싸가지고 쪄서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선 경기는 뱃머리를 그 용 모양으로 장식한 그 배를 두 편으로 나누어서 올라타서 또 어느 팀이 먼저 노를 저어서 가는지 겨루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로 쫑치오지가 있습니다. 음력 8월 15일 우리나라의 추석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추석날은 그 송편을 즐겨 먹고 중국에서 즐겨 먹는 것은 위에빙 월병입니다. 둥그달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빚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수는 아주 다양합니다. 각종 뭐 곡식이나 또는 말린 과일 또는 견과류 아주 다양한 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름달처럼 동그랗게 빚어서 구워서 먹습니다. 인종치오지의 유래는
고대 달의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풍속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느 날 그 하늘에 10개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물과 바닷물이 말라가고, 그다음에 풀과 나무가 말라 죽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활을 잘 쏘는 허우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허우이가 활을 쏴가지고 9개의 태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이제 평화롭게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허우이한테 감사하게 되고, 어느 날 또 한 노인이 찾아와서 불로장생약이라고 약을 주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몸이 천상으로 올라가서 불로장생하는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우이한테는 사랑하는 아내 창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차마 혼자 천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 약을 먹지 못하고 서랍 속에 그냥 넣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그 허우이가 부하들과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가게 되었는데, 한 부하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사냥을 가지 않았습니다. 자, 무리가 이제 사냥을 하러 떠난 후에 이 부하는 창의한테 가가지고 불로장생약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창의는 불로장생약을 꺼내가지고 엉겹결에 꼴깍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의의 몸이 이제 공중으로 떠오르게 되고, 차마 남편을 두고 천상으로 올라갈 수 없었던 그 창의는 가장 가까운 달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허우이는 이 소식을 듣고 날마다 밤이 되면 아내를 그리워하며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난히 크고 둥근 그 달이 떠올랐는데, 그 안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자기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허우이는 빨리 상을 차려놓고 평소에 자기 아내가 좋아했던 과일이나 음식 같은 걸 이렇게 차린 다음에 그 아내가 평화롭게 지내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되면 그 달의 여신이 된 창의를 위해서 각종 음식이나 과일 등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이렇게 이거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오늘날의 쫑제오지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중국의 대표적인 그 명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대표적인 그런 기념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양력 5월 1일 노동절 라오동지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국경절 구어칭지에가 있습니다. 올해 그 법정 휴일을 한번 살펴보면 춘지에는 7일이었고, 그 다음에 유엔시아오지에는 법정 휴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칭밍지에가 3일, 뚜아노지에 3일, 쫑치오지에 3일, 라오동지에 5일, 구어칭지에는 7일입니다. 휴일이 길다 하더라도 명절 때는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보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가 어려운데, 기념일은 그야말로 오롯이 주어지는 휴일이기 때문에 노동절, 라오동지에나 국경절, 구어칭지에가 되면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그야말로 전국이 들썩들썩합니다. 구어칭지에 때 저도 청도에서 부경으로 3박 4일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또 혼자서 여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중국인들이 정말로 국경절을 황금 연휴라고 하는 국경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해서 저도 한번 다녀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은 중국의 대표적인 명절과 또 기념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들어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에시 안녕히 계십시오. 再见